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나아지려나 싶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비트코인이 꽤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하며 상승 분위기가 잠시 연출됐지만 요때다 싶었는지 뜬금없이 IMF가 다시 등장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택과 관련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엘살바도르가 생각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IMF의 견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56,000달러 수준이 꽤 의미 있는 지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반등 시점이었던 55,6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5만 달러까지 더 깊은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6만 달러 저항을 뚫을 경우 6만 9천 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향해 랠리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요즘 이더리움을 놓고 참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3에로 캐피털 CEO가 이더리움을 포기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나름 분석가들 사이에서 꽤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또 속내를 살펴보면 각자의 투자 수익과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큰 맥락 속에는 이더리움의 지나치게 비싼 가스비 이슈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더리움의 높은 가스비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을 사용할 인센티브가 없다 이런 날선 지적도 나온 상태입니다. 요즘 XRP 시세가 다시 하락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홀더들의 한숨 역시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여러 포착되고 있는데 여기에 리플의 도약적인 계획까지 고려했을 때 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의 진짜 실체는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멤버십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56,000달러와 57,000달러를 오르내리면서 횡보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호재성 정보에 오르는 듯하다, 악재성 정보에 후퇴하는 듯하다. 그래도 56,000달러 지지는 어떻게든 받아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7포인트 빠진 33을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는 중립 상태에서 공포 상태로 크게 후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2%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그만큼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도 애매모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11월 20일,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6350달러에 도달했지만 황소 세력은 이 장애물을 넘지 못했다. 이건 곰 세력이 50일 SMA를 저항선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이 곧 약세 크로스오버를 마치고 RSI가 음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가장 낮은 경로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라면서 가격이 하락해서 55,6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52,500달러에서 5만 달러 지지 영역에 대한 더 깊은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부정적인 전망은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상승하고 하락 추세선을 넘어설 경우에 무효화된다. 이때는 조정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럴 경우 67,000달러에서 69,000달러 오버헤드 저항 영역을 향해 위쪽으로 랠리를 벌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우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 연임 소식에 암호화폐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 전환했다. 이건 IMF의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택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엘살바도르 경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재정 무결성,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의 법률적 사용 범위를 좁히고 비트코인의 결제 생태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 준비금을 따로 떼어내서 고객 자금을 보호하고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주간 온체인 보고서를 통해서 단기 투자자들이 고가의 익절과 저가의 손절 행위를 하면서 이번 주 비트코인 하락세를 야기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단기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수익과 매도 시점에 민감하고 자산에 대한 확신도가 낮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에 잘 반응한다라면서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는 데는 단기 투자자들의 영향이 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보유자의 지출 시점을 추적하는 SBAB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보유 기간이 긴 홀더들일수록 가격 하락에 따라 자산 움직임을 줄이고 있다. 반대로 단기 보유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은 300만 개 미만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은 매수하는 대상이지 매도하는 대상은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게 문득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4,100달러 지지를 받으면서 4,200달러 위로 올라서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은 11월 22일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4,240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촛대의 긴 꼬리는 황소 세력이 방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매수 세력이 가격을 4,451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이더리움은 피보나치 618 구간 되돌림 수준인 4,519달러까지 상승한 다음에 4,672달러의 786 되돌림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 3,956달러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수준에서 휴식을 취할 경우에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는 이런 다음에 3,400달러까지 하락하고 결국에는 3,047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요즘 이더리움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들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세의 시작점은 3에로 캐피털의 CEO 수주였습니다. 그는 나는 예전에는 이더리움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포기했다. 이더리움은 과거에 이더리움을 지지하던 사용자들을 포기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비판을 공론화했습니다. 이더리움의 높은 수수료와 커뮤니티의 배타성을 거론하면서 이더리움을 포기했다. 이렇게까지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니스왑의 창업자인 헤이든 아담스는 이더리움 포기는 최악의 선택이다. 이더 2.0과 레이어 2에서 작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적이다. 특히 이더리움으로 엄청난 부를 얻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런 강한 수준의 비판이 나올 법도 한 게 수주의 이더리움 포기 발언은 순수한 이더리움 지지자로서의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끄는 3에로스는 지난 9월 아발란체 재단이 디파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서 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99억 원의 추가 자금을 조성할 때 투자를 주도했는데 그러니까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프로젝트의 직접 이해관계자가 이더리움 포기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아발란체 시세 띄우기의 결과로 이어졌던 겁니다. 실제로 그의 이더리움 포기 발언 직후에 아발란체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10위에 올랐습니다. 아주 골 때리는 그들만의 암투와 권모술수가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시금 이더리움 비판에 불을 붙인 것은 디지폭스의 창업자 니콜라스 메르텐이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의 스왑 수수료가 너무 높다. 레이어 2는 경쟁 레이어보다 훨씬 더 비싸다. 옵티미즘이 4.54달러, 아비트럼이 5.44달러다. 반면 아발란체는 0.89달러, 솔라나는 0.01달러 미만이고 폴리곤은 스왑 비용이 0.04달러로 유일하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도 그의 이런 비판은 수주의 이더리움 포기 발언보다 훨씬 더 순수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는 아발란체의 경우에 1억 8천만 달러 유동성 공급 보상 계획인 아발란체 러쉬 캠페인을 시작했다라고 밝히면서 자신은 솔라나도 아발란체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이더리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 개인적으로는 참 와닿는 것이 이더리움 기반의 유니스왑이나 오픈시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사기당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수수료가 상황에 따라서 진짜 엄청 비쌉니다. 이건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이후에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는 있지만 이게 다른 이더 킬러들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이들의 생태계가 더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더 생태계에 상당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폴카닷의 창업자인 게빈 우드는 이더리움의 경제 노예화로부터 사용자들에게 자유를 약속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히면서 이더리움의 시스템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성장하고 도약하면서 1세대 대표 주자인 이더리움에 대한 공세 역시 점차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리플 홀더분들은 정신 수양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 소송은 지지부진해 보이고 XRP 시세는 오르는 듯 그러더니 또 빠지고 여러모로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외로 몇몇 온체인 데이터들은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코인피디아 보도 내용을 보면 리플은 최근 1일 활성화 주소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XRP 레저는 1일 활성 주소 수를 11만 3천 개에서 최근에는 최고치인 142만 7천 개로 증가시키면서 활동량이 11배 이상 높아진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기업인 센티멘트의 분석가 브라이언은 최근 리플의 네트워크 활동 급증은 다른 주요 암호화폐보다 훨씬 높았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LA의 경우에는 리플이 NFT 생태계 활성화에 나섰다라는 것과 XRP 송금 서비스인 ODL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XRP 가격 움직임보다 리플의 내재적인 가치와 사용 사례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리플 ODL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했고 전 분기 대비에는 1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XRP 레저는 단순히 국경 간 송금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NFT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화를 진행하고 있어서 리플은 2012년 출시 이후에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세만 보고 있으면 걱정, 짜증 이런 감정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장기 투자가 목적이시라면 이런 리플의 성취와 비전은 꽤 의미 있는 투자의 이유, 홀딩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국내를 보나 해외를 보나 NFT는 확실히 열풍은 열풍입니다. 이번에는 소더비가 사상 최대 규모의 NFT 자선 경매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경매는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소센토와 협력해서 진행이 되는데 소더비는 사상 최대 규모의 NFT 자선 경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경매 대상이 되는 NFT는 지난 6월에 트위터가 팔로워 140명에게 무작위로 증정했던 140개 NFT 컬렉션으로 이걸 증정받은 이용자들이 다시 경매에 내놓게 된 겁니다. 수익금은 소센토의 팬데믹 대응 등의 여러 문제 해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두나무가 본격적으로 NFT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두나무는 NFT 거래 플랫폼 업비트 NFT의 베타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런칭했습니다. 업비트 NFT 베타는 검증된 NFT를 경매하는 드랍스와 회원이 소장한 NFT를 회원끼리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로 구성됩니다. 두나무는 거래 지원 검토 과정을 통과한 검증된 NFT만 거래되는 큐레이티드 마켓으로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NFT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계획입니다. NFT 마켓의 단점 극복에 꽤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 진짜 온 국민 개인정보는 이러다 카카오와 두나무가 다 가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두나무는 굉장히 전폭적으로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전 영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단기 시세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면 머리만 아플 수도 있고 투자의 회의감만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시장 전반의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마켓 지식을 늘리는 데도 또 마인드 케어를 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이슈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